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둘째 주 통계를 중심으로 세종과 충북, 청주, 대전을 아우르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전체적으로 뚜렷한 지역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종은 강했습니다. 매매와 전세 모두 수급지수가 100을 넘어서면서 수요 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이번 주 세종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는 모두 전번 주보다 상승했습니다. 청주는 실수요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흥덕구를 중심으로 올해 신고가가 나타났고 매매 수급 지수는 98포인트, 전세 수급 지수도 99포인트까지 회복했습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도 모두 전번 주에 이어 연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대전은 약세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94.5포인트, 전세는 95.4포인트로 기준선 100 아래에 머물렀고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둔산동과 도안신도시 일부 급매물이 소규모 거래되는 정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지역별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의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주에도 충청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장이었습니다. 먼저 지수를 보면 한국부동산원 7월 둘째 주 기준 매매 가격 지수는 0.03%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0.0% 보합에서 상승폭을 키운 겁니다. 보람동, 세롬동 등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세종 전체를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3포인트로 확실히 매물보다 매수 대기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전세도 강세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100.4포인트, 전세 가격 지수도 0.0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정주 여건이 우수한 대평, 세롬동이 전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세 매물은 중심 생활권을 기준으로 불과 한 주 만에 20%나 줄었습니다. 세종의 실거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의 실거래가를 보면 도렛마을 L가 84제곱미터가 5억 8천만 원의 고층이 거래됐습니다. 옆 단지 중흥 S클래스 59제곱미터 타입은 4억 6천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성동 나리째 2단지 84제곱미터는 9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세는 아직 보합세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 3억 초반에서 3억 중반대 호가가 많았고 일부 단지는 2억 원 후반대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치와 행정수도 기대감입니다. 비록 늦어지고 있지만 2033년 국회 세종이사당 완공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2029년 완공으로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수도 호재가 전세와 매매 수요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둘째는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입니다. 6월 27일부터 시행된 DSR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 전환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렸습니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30% 이상 줄어들면서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세종은 당분간 전세 강세가 계속되고 전세가 높아진 만큼 매매 전환 수요가 가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이번 주 세종의 매매 거래량은 전주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전세가 강세라고 해서 바로 거래 폭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략으로는 단기 매매보다는 전세가 강한 인기단지 중심의 중장기 보유 전략이 유리합니다. 특히 중심 생활권의 직주 근접이 좋은 단지들은 장기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이제 청주, 즉 충북권의 이번 주 시장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주는 이번 주도 실수요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둘째 주 기준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06% 상승했습니다. 전주 0.03%에 비해서 연속적으로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0.02%, 수도권이 0.07 정도였으니 수도권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방 중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흥덕구가 0.15%로 가장 높고 서원구 0.11%, 상당구 0.0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주는 0.0% 보합세이고 청원구와 제천, 음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98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0.02% 상승했습니다. 전주 0.03%에 이어 연속 상승입니다. 상당구 0.08% 상승을 필두로 청주시 전 지역이 상승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도 99포인트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는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청주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90 전후에 머물렀지만 5월과 6월 그리고 7월 들어 점점 올라오면서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주의 실제 거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청주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단연 흥덕구였습니다. 특히 복대동의 브랜드 단지와 신규 아파트의 가격이 전체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분양 중인 한 대형 단지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6억 원 후반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단지 역대 최고가이자 청주 전역에서 봐도 신고가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흥덕구는 전체적으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번 주만 보더라도 복대동뿐 아니라 가경동의 신규 아파트, 일부 단지들도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6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세는 전세가율 70% 이상인 신축 단지가 늘어나며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상당구와 서원구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당구의 일부 신축 단지들은 84제곱미터 기준 3억 중반에서 4억 중반대 거래가 활발했고 청원구도 3억 원 중후반대 거래가 꾸준했습니다. 이런 실거래 흐름은 단순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 중심의 거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흥덕구와 서원구의 거래 대부분은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대출과 자기 자금을 맞춰서 매수로 전환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청주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 호재입니다. 청주 서부권과 오송에 위치한 오송 바이오밸리 2단계 확장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이전과 신규 투자가 늘면서 이 지역 배후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과 테크노폴리스 가까운 흥덕구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둘째, 교통 호재입니다. 오송역이 향후 환승 허브로 개발되고 GTX-C 연장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송역과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수록 청주의 주거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세종의 풍선 효과입니다. 세종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세종 실수요자들이 청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일부가 청주로 이사와서 매매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의 이번 주 시장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전은 이번 주에도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7월 둘째 주 기준 대전의 매매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0.06%로 지난주 마이너스 0.07%에 이어 계속 하락했습니다. 유성구는 복명, 지족동 위주로 마이너스 0.07% 하락하고 서구는 관저 도안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07% 하락, 대덕구는 석봉, 법동 대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07% 하락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94.5, 전세 수급 지수는 95.4로 모두 기준선 100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아직 매수세가 약하고 매물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실거래를 보면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급매물 위주로 소규모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탄방, 둔산동 주요 단지,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중반에서 급매로 거래됐습니다. 같은 면적대의 직전 거래가 5억 초반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매도자가 가격을 낮춰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도안신도시도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5억 초 중반대 급매물이 거래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 6억 초반까지 호가가 올랐던 단지들이 5억 초반까지 내려오며 현금 보유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전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전세 가율은 평균 55%에서 60% 수준으로 세종이나 청주에 비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흐름은 강하지 않습니다. 왜 대전은 이렇게 관망세가 강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와 공급 부담입니다. 6월 27일 이후
DSR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활용해 매수를 계획했던 수요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에 입주한 신규 아파트 물량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망세가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제로 현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급매물 중심으로 좋은 매물을 저가에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은 단기 시세 상승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예정지를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둔산동 구도심 재개발 사업과 도안신도시 추가 확장, 구역 등은 향후 교통망 개선과 함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전은 단기 차익보다는 급매물 중심의 선점, 그리고 중장기 보유 전략이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7월 둘째 주 충청권 전체 통계를 종합하면 세종은 매매와 전세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따라서 전세 수요가 많은 인기단지 중심의 중장기 보유 전략이 유리합니다. 세롬동, 나성동 등 중심 생활권이 대표적입니다. 청주는 실수요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흥덕구와 상당구를 아우르는 청주 도심, 테크노폴리스와 산업단지, 인근 오송, 바이오밸리와 가까운 단지는 중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전세 가율이 70% 이상인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주와 중장기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대전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매물 중심의 단기 매수 전략과 도심 노후 지역 재개발, 재건축의 중장기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번 주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급이 움직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넘는 지역은 매매 전환 타이밍을 잘 노려야 하고, 관망세 지역은 급매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통과 산업 호재는 언제나 중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과 실거주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